2026년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 당신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무심코 확인한 은행 문자 메시지 하나.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 안내. 적용금리 11.2%. 순간 눈을 의심합니다.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본 당신의 손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난달까지 매달 250만 원씩 나가던 원리금이 당장 다음 달부터 480만 원으로 뛴다는 통보입니다. 한 달에 23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월급보다 많아지는 순간, 이 문자를 받은 지 딱 4개월 뒤 당신은 정들었던 집을 잃게 됩니다. 8개월 뒤 당신은 다니던 직장에서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당신 곁에 남는 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2억 원의 빚뿐입니다. 너무 과장된 공포 영화 같으신가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25년 12월 24일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지표는 정확히 그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보셨습니까? 1480원을 뚫고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무너지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셨나요? 그건 거대한 착시입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금리,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곧 들이닥칠 금리 11%의 시대.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중산층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거대한 폭풍입니다. 지금부터 딱 15분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금리가 11%가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지는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시나리오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시계를 조금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대출 끼고 산 대한민국 평균 30, 40대 가장 김 과장의 시뮬레이션입니다. D-Day 2026년 6월 15일 김 과장은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 이자가 480만 원이래.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릅니다. 김 과장의 세후 월급은 450만 원. 월급을 땡전 한 푼 안 쓰고 은행에 다 갖다 바쳐도 30만 원이 모자랍니다. 생활비는요? 초등학생 딸 학원비는요? 부모님 병원비는요? 답이 없습니다. D-Day 플러스 30일 7월 15일 김 과장은 점심시간에 밥을 굶고 은행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안 됩니까? 고정금리로라도. 은행원의 표정이 사무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DSR 초과로 대환 대출 승인이 거절되셨습니다. 신용점수 850점. 연체 한 번 없던 1등급 고객이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은행들이 일제히 빗장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10%를 넘어가면 연체율이 폭발하기 때문에 은행은 비 오는 날 우산부터 뺐습니다. D-Day 플러스 60일 8월 15일 결국 김 과장은 집을 내놓습니다. 5억에 샀던 집 4억 5천에 내놓을게요. 금매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한숨을 쉽니다. 사장님, 지금 같은 단지에 4억 2천짜리 매물만 20개가 넘어요.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금리가 11%인데 누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살까요? 매수 실종, 거래 절벽,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부동산 감옥에 갇힌 겁니다. D-Day 플러스 90일 9월 15일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론 버튼을 누릅니다. 금리 18.2%, 11% 이자를 막기 위해 18% 빚을 내는 악순환, 돌려막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날 저녁 김 과장은 딸아이의 영어 학원을 끊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라는 말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의 행복이 돈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금리 11%가 가져오는 첫 번째 파괴력입니다. 출구 봉쇄, 집을 팔 수도, 대출을 갈아탈 수도,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아니,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는데 어떻게 대출금리가 11%까지 가냐? 이거 은행들이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 분노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폭리가 아니라 냉혹한 자금 조달 비용의 문제입니다. 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도 돈을 사와서 여러분께 파는 중개상입니다. 지금 2025년 말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첫째, 미국과의 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입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뚫고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한국보다 높습니다. 돈은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더 안전한 미국으로 돈이 쏠립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은 이유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은행채 금리의 폭등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니 한국 내의 달러도 부족하고 원화도 부족해집니다. 은행들이 돈을 구하기 힘들어지니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더 줘야 합니다. 제발 우리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7% 드릴게요. 아니요, 우린 8%.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원가가 7에서 8%가 되면 여러분에게 빌려줄 때는 마진과 리스크 비용을 붙여 11%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셋째, 물가 상승의 악순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원자재 값이 다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앞으로 돈 가치가 더 떨어지겠구나 생각합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 금리를 또 한 번 끌어올립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묶어둔다 해도 시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금리 11% 폭탄이 터지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망할까요? 아닙니다. 약한 고리부터 끊어집니다. 본인이 이 위험군에 속하는지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제일 타겟, 현금 흐름이 말라버린 영끌 쪽입니다. 자산이 10억, 20억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이자 낼 현금 300만 원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꽉 채워받은 분들. 금리가 2배 오르면 이자는 2배가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제2타겟, 한계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대출 이자와 재료비는 폭등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금리가 10%를 넘어가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몽땅 은행 이자로 내고도 모자라 원금을 까먹는 적자 생존 구간에 진입합니다. 결국 6개월을 못 버티고 폐업하게 되는데 폐업해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3타겟, 부동산 PF와 건설업계 종사자입니다. 부동산이 안 팔리면 건설사가 돈을 못 받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하청업체가 줄도산합니다. 이쪽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임금 체불과 실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김 과장이 이자를 못 갚아 집을 잃는 동시에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되는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서 연결됩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6년, 그날이 오기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생존 액션 플랜을 드립니다. 첫째, 스트레스 금리 테스트를 돌리십시오.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엑셀을 켜고 내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3%, 5% 올랐을 때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이 내 월급의 50%를 넘는다면 지금 당장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합니다. 집값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비상금을 6개월치 확보하십시오. 부동산, 주식 다 좋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왕은 무조건 현금입니다. 실직하거나 대출 연장이 거부당했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최소 6개월치 생활비입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든 안 쓰는 물건을 팔든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서두르십시오. 지금 금리가 비싸 보이죠? 하지만 11% 시대가 오면 지금의 5에서 6% 고정금리는 천사가 됩니다.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변동성을 없애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에서 본 김 과장의 비극, 그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환율이 보내는 신호 채권, 금리가 보내는 경고,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2026년은 김 과장의 절망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생존자의 기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